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실제로 발생한 기묘한 사건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홍콩은 동서양 문화가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복잡한 이 도시에서는 번화한 거리와 북적이는 음식점들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외면 뒤에는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속에서 섬뜩하고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샷 8선 식당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로 인해 당시 여론을 뒤흔들었으며 홍콩 범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의문투성이인 이야기를 깊이 파헤치며 정림 가족의 비극과 사건의 배후에 감춰진 미스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홍콩의 유명 공포 영화인 인육만두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준비된 마음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트라우마를 남긴 끔찍한 장면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황추센 배우에게 홍콩 공포 영화 역사상 전례 없던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안겨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영화의 소름 끼치는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입니다. 1985년 홍콩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8선 식당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이름의 작은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희생자 수는 10명으로 그중 9명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었고 나머지 1명은 이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사망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당시 홍콩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소문과 의혹은 점점 커져갔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5년 8월 마카오 경찰이 흑사 해변에서 신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부위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러 신체 부위를 수거했으며 이를 통해 희생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증거로 인해 마카오 경찰은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이후 여러 해안가에서 비슷한 발견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마카오 경찰은 중국 본토의 법의학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4월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은 8선 식당 주인의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형 정린과 그의 가족이 몇 달째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최근 발견된 사건과 가족의 실종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8선 식당에 거주하던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정림, 식당 주인 50세, 송혜이, 정림의 아내 42세, 그들의 4딸과 막내 아들 7세, 정림의 노모 70세. 이 편지는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경찰은 8선 식당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조사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1985년 8선 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림의 동생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정림이 성실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내 송혜인은 도박에 빠져 있었고 종종 빚 문제에 휘말리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이 사건이 송혜이와 어떤 정체불명의 남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8선 식당을 방문했을 때 황 씨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식당을 인수했으며 정린 가족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의 등장은 송혜이가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사람이 공모해 정림 가족을 해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바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에서 트란레전의 지문과 일치하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트란레전은 앞서 언급된 정림의 친척으로 이 발견은 사건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팔선식당의 새로운 주인인 황치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닭과 오리를 식당에 납품하던 상인은 1985년 8월 4일 정림이 닭과 오리를 주문하며 다음날 배달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8월 5일 식당을 방문했을 때 식당 문 앞에는 3일간 영업 중단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상인은 문을 두드렸고 황 씨가 나와 정림 가족이 어딘가로 떠났으며 식당은 자신이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정림의 이모인 트란레전의 이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8월 4일 어떤 남성이 트란레전을 찾아와 정림의 막내 아들이 열이 난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게 문을 닫고 그 남성을 따라갔지만 그 이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들을 통해 경찰은 정림 가족의 실종 시점을 1985년 8월 4일에서 5일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란레전을 데려간 남성이 30대로 보였다는 증언과 황치항이 50대였다는 점에서 일부 모순이 있었습니다. 1986년 9월 28일 황치항은 가족과 함께 갑작스럽게 팔선식당을 버리고 중구로 도피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치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이며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팔선식당은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라고 강조하며 그 돈은 이전 밀수 활동을 통해 모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황치항은 결국 식당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도박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60만 위안, 약 1억 1천만 원을 정림 부부에게서 도박으로 이겼으며 이로 인해 정림 부부는 빚을 갚을 수 없어 팔선식당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팔선식당을 수색하던 중 금고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정림의 신분증, 자녀 5명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러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경찰은 가족이 자발적으로 실종된 것이 아님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황치항이 구금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치료 후 그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황치항의 본명이 천즈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1973년 홍콩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는 인정했지만 그는 정림 가족의 실종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황치항의 동료 수감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4년 황치항은 도박을 통해 정림 가족으로부터 약 18만 위안, 약 3,300만 원을 이겼습니다. 양측은 1년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정림 가족이 팔선식당을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85년 8월 4일 황치항은 빚을 받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정림이 돈을 갚지 못하자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격분한 황치항은 깨진 병 조각을 사용해 정림의 막내 아들을 위협하며 가족들을 억압했습니다. 가족들은 자녀가 다칠 것을 두려워하며 대응하지 못했고 황치항은 가족 10명, 포함해 요리사 1명까지 모두 결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림의 아내는 막내 아들을 구하려고 몸싸움을 벌였고 황치항에게 치명상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호황즈리항은 가족의 모든
나머지 구성원들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며 이후에는 그 당시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점은 약 3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진남의 이모인 찬레이천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1986년 12월 12일 호앙즈리 항은 감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진남 가족과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틴 음식점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종된 신체 부위에 대해 추측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작품들의 영향을 주었으며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미스터리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벨 아이콘을 클릭해서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에게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